요즘 저희 인터뷰 요청을 이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바쁘시더라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 어제 촛불 집회 나가셨는데, 오랜만에 나가신 거죠? 저는 매주 나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서울광장에 매주 나오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뉴스가 안 됐나요? 뉴스가 안 나옵니다. 저는 제가 움직이는 거 전혀. 자, 제가 저번 주말에 갔다가 네. 민주당을 원망하는 네. 왜 대선 후보들이고 민주당에 관심을 안 갖느냐 불안하다 뭐 이래서 제가 성명서도 한번 낸 일이 있고. 그렇죠.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셨어요. 이게 네. 탄핵 인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했어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뭐랄까 새누리당이 뭔가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자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소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액션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국회의원들까지 전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더니 무슨 탄핵이냐 그러고 현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네. 특히 탄핵 의결을 결정에 대해서 언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저도 지난 한 달 전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할 사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전 예사롭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뭐 거기에 야권 지도자 저는 제가 그저께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야권 문재인 후보께서 네. 승복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서 네.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얘기일 거다. 네.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말한 거를 또 왜곡을 해가지고 싸움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 게 또 있는 것 같고. MBC에서 후보 검증 이런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그렇게 했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네.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라고 보는데 승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하지 않으면 나쁜 거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전에도 헌재가 기각하면 어떡하겠냐 했을 때 네. 혁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비슷한 말을 하긴 하셨어요. 국민들, 정치인들이야 헌재 판결에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약간 뭐 그런 데다가 네. 또 용서하겠다 이런 취지의 뭐 네. 예를 들면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새누리 바른당 뭐 이런 책임 세력들하고 네. 안희정 도지사의 지금, 뭐 정권도 나누겠다 뭐 이러는 데다가 또 현장에서 집회 시위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네. 전 체계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고 네. 또 일부 좀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종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심각한 정말 이제 70년 동안 반복됐던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승복하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워딩이 점점 강해지고 심지어는 뭐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알고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들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여지를 자꾸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순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국민들이 치열하게 이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치열하게 싸워서 성과가 나는 듯하다가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행히 그저께 촛불 집회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많이 나오셔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죠. 정치인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건 더 빨리 느껴요, 사실. 맞습니다. 네. 네, 정치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 원론적인 얘기를 벗어난 말을 하기 힘든데, 근데 이제 시장님은 또 그런데 또 빠르신 분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촛불 민심의 대변자라고 뭐 그런 명칭을 붙여줄 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좀 빨리 알죠. 다른 쪽보다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무슨 2명이 기각을 하기로 했다. 뭐 근데 실제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 어떤 바보 재판관이 어떤 사건을 놓고 나는 기각이야라고 그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느낌상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2명이 기각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좀 매우 체계적인 게 사실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측 지금 재판 탄핵 재판 관련해서는 뭐 시간 끌기 작전 명확하게 계속하고 있고 또 황교안 뭐 이 뭐 특검 연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죠. 욕을 먹더라도. 근데 거기 혹시 되지 않을까? 설마 뭐 그렇게 하겠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너무 그야말로 좀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 많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들의 저 집요함과 뭐 이런 조직력 그다음에 뿌리에 숨어 있는 그 거대한 세력들의 힘 이런 거 정말 잘 인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뭐 그런 위기가 보수 진영에 왔을 때 구테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두환 장군이 등장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뭐 3당 합당을 해버린다든가 뭐 노태우선언 뭐 6.25선언 뭐 다 이때까지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니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들을 수백 명 총으로 쏴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다시 가져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들은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정말 대응하고 싸우는데 이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국가의 운명 어쩌면 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치열한 국면에서 너무 자기 계산이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이 광화문이 비어버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도 자신감을 얻고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조직 동원하고 그래서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라면 헌법재판관 2명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당연한 지적인데 상식만으로 해설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기각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거고 기각에 대비해야 되는데 무슨 뭐 너무 낭설에 가까운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뭐 2명, 3명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지면 가결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기각설 자체를 믿지는 않으시지만 분위기가 저쪽에서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군요.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헌재 결과에 승복하는 뭐 서약서까지 쓰라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해야 된다는 사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럼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기각됐다. 그러면 아니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대통령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다수 그야말로 10중 8구가 이것을 해고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지금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대리인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주인의 입장을 관철해내야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 대의제 하에서 대리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원래로 돌아가서 퇴진 투쟁을 끝까지 더 강력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헌재도 국민의 뜻을 그야말로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배반한 정도 수준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헌재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을 묻는 즉 탄핵 절차를 시작하든 아니면 퇴진 투쟁을 시작하든 해야 되고 원래로 되돌아가야죠. 지금 헌재를 믿고 국민들이 잠시 방심했고 정치권도 그랬는데 그걸 배신했다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모습한테 일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구나. 그럼 주인의 뜻이 어긋나도 그냥 모습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더 강력하게 싸워야죠. 퇴진 투쟁해야 됩니다. 이게 뭐 헌재도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헌재도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법이 정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게 법치주의다. 그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그거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죠. 법치주의도 민주공화국의 가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어긋나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럼 도둑놈들 예를 들면 수없이 수천 수백 명을 죽인 학살범을 법원에서 판결로 무죄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럴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그 법치주의가 더 상위의 개념에 어긋날 때는 그것도 싸울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항권이라고 하고 그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여기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연장을 안 해줄 거라고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수단은 뭐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뭐 바른당까지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그야말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라고 보여지는데 특검 연장 법안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도 직권상정해서 특검 연장해야죠. 그 테러 방지법 이런 이상한 법도 직권상정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그야말로 온 국민이 원하는 또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 통과시키는데 직권상정 망설이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전 이번에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되고 또 직권상정 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특검 연장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참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거더라고요. 이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특검법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부서질 판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 길 이런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구에 연연하지 않고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민주적 가치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놓은 것인데 저는 이번에는 뭐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선명한 태도로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셨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세요. 네. 그거야 뭐 바닥은 안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마이너 아닙니까? 마이너 중에서도 비주류와 사이드에다가 뭐 제보라고 싸우지요. 뭐 유력 언론들과도 다투지요. 제가 심지어 오늘 국방부를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국방부 측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니까 성남 관내 외에 부대 방문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럼 문재인 대표는 그 뭐지?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공식 강의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일단 관내 패트리어트 부대를 가긴 하는데 전망 같은데 오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재명은 나오지 마라. 뭐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거라고 보고요. 하다못해 제가 언론에 좀 나오면 저거 키워가지고 뭐 보수 언론이
저 문재인 견제하려고 그런다. 예. 뭐 보수의 무슨 아바타다. 뭐 이런 식의 마타도까지 있으니까. 예. 제가 언론이나 소위 주류 세상에서 제가 그 주류들의 그 수단으로 제가 도움받을 거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언론에서 사실은 제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량이나 뭐 출연량이나 이런 건 비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뭐 유치하긴 하지만 뭐 지지율 순위나 비중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국민들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못 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할 리가 없지만 네. 저는 결국 경선 국면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나라를 제대로 바꿀 사람이 누구일까? 그야말로 단순한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진짜로 바꿀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지자들이 저는 경선을 그야말로 이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정 정도 분석에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 시장님도 잘못한 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에. 잘못이 있죠.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긴 한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요소들도 있죠. 오늘 지지율이야 뭐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죠. 예. 그럼요. 지지는 뭐 거품 같은 거니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데. 하지만 시장님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